그러니까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실 때 그냥 단순히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셔서 뭐 지식인 이런 데를 보시지 마시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총 3대의 차를 운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기아의 모닝, 그리고 두 번째가 르노 삼성의 SM3, Different Premium SM3. 그리고 지금 타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AD.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슈퍼노멀 아반떼. 총 3대의 차를 운행을 했는데 저는 원래 현대기아차를 되게 싫어했어요. 일단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전혀 없었고, 모하비는 너트 불량으로 주행 중 바퀴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할 때 소음이나 신차 출시 후에 뭐 리콜하는 이런 것들이 타 브랜드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고 느꼈거든요. 오늘부터 현대기아차 24만 대가 리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자동차를 구입할 때 장고장 없고 주행할 때 조용하고 그리고 튼튼한 차를 찾다가 이것저것 시승을 해보고 결국에는 SM3를 선택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 차를 제가 13년도에 사서 한 4년 정도를 운행을 했는데, 운행을 하면서 겪었던 불편한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혹시 SM3를 구입하시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동급 타 브랜드 차량들에 비해서 확실히 조용했습니다. SM3에서는 속삭임마저 크다. 그때 당시 준중형 자동차들 중에서 가장 주행 안정성도 좋았고 CVT 미션이라서 변속 충격도 없었고 연비도 되게 좋았었어요. 근데 이런 장점들을 모두 뒤덮을 만한 단점들 때문에 저는 결국 아반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실제로 주행을 해야 겪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단점들이거든요. 첫 번째는 에어컨 필터예요. 사실 원래 에어컨 필터라는 거는 자가 정비하기가 되게 제일 편하고 간단한 것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그 보조석 앞에 있는 그 수납함, 보통 다시방이라고 부르는데 거기를 열고 그 수납함을 떼어내서 원래 있던 에어컨 필터를 빼고 새 거를 넣으면 끝이거든요. 근데 그 SM3는 이 에어컨 필터가 센터 패시아 뒤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석 발 두는 그 왼쪽 아래로 기어 들어가서 그거를 뜯고 막 분해해가지고 손 이상하게 해갖고 빼서 끼고, 이게 혼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느 정도냐면 웬만한 카센터 가면은 이거 하는 방법도 모르고요. 그리고 만약에 안다고 해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워낙 힘들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에어컨 소음이 큽니다. 뭐 에어컨 소음이 커봐야 뭐 얼마나 크겠어 하실 수 있는데 진짜 커요. 이게 에어컨을 1단만 켜도 주기적으로 이게 옹 하는 그 소리가 굉장히 귀에 거슬립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알아봤더니 그 SM3는 컴프가 하나밖에 안 달려 있어가지고 그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하나가 좀 강하게 돌아서, 그러니까 원래 두 개가 돌아야 될 게 하나밖에 안 돌기 때문에 그 한 개가 더 강하게 도는 거죠. 그래서 그 돌아가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AS가 불편해요. 저희 집 1층에 카센터가 있거든요. 그냥 일반 카센터가 있어서 원래는 그 웬만한 경정비 같은 거는 거기 가서 전부 다 했었는데, 이 르노 삼성 자동차는 꼭 그 삼성 서비스 센터를 가야지 수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이거는 자동차들이 갈수록 전자식으로 바뀌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 르노 삼성은 특히나 그런 게 심하더라고요. 삼성 서비스 센터를 가야지 수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르노 삼성은 더 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제가 차를 바꾸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었는데 수리비가 비쌉니다. 타 브랜드에 비해서 수리비가 너무 비쌌어요. 이게 삼성 자동차는 뭐 장고장이 없다, 뭐 수리비가 비싸도 뭐 다른 자동차 브랜드들은 장고장이 많아서 그것들 다 수리할 때 삼성은 고장이 안 나기 때문에 뭐 수리비가 비슷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SM3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SM3는 주기적으로 RPM이 널뛰기를 해요. 그 원인이 뭐냐면 엔진으로 흡입되는 공기의 양을 조절해주는 스로틀 바디라는 게 있는데, SM3는 이 그 통로에 카본이, 그러니까 때가 자주 끼어가지고 이거를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몇 달에 한 번씩 계속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때마다 청소를 했었는데 이게 또 청소 비용이 5, 6만 원씩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차를 오래 운행하면 브레이크를 밟을 때 이렇게 끼익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브레이크 패드나 라이닝에 다 달면은 그런 소리가 나는 건데, 이 SM3는 라이닝을 갈아도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런 소리가 또 납니다. 제가 한 2번 갈았는데도 그런 소리가 나가지고 제가 르노 삼성 서비스 센터에 가서 물어봤어요. 이게 새 건데 왜 이런 소리가 나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 정비사가 하시는 말씀이 SM3는 원래 그런 소리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뭔 소린가 싶어서 저 정비사가 이상한 건가 싶어서 제가 2-3군데 가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가는 데마다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그런 차래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
뭐 제 연식 때 자동차가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그 가루가 이렇게 바퀴에 퍼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소리가 나는 거라고는 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원래 그런 차라고 하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차를 바꾸게 된 계기가 제가 그걸 한 15만 정도 탔을 때 미션이 고장 났었어요. 그래서 재생 미션으로, 그러니까 중고 미션으로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2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뭐 삼성차여서 그런 건 아니고 그 SM3가 CVT 미션이라서 그렇게 비쌌던 건데, 일반 자동차 미션이 중고로 재생으로 교환을 하면은 뭐 한 5, 60만 원 하는 거에 비해서 정말 너무 비쌌죠. 그래서 몇 년 동안 그렇게 수리비로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제가 그렇게 싫어하던 현기차로 자동차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뭐 현기차가 종이장이네 어쩌네 해도 결국에는 부품 구하기 쉽고 수리비가 제일 저렴한 거는 현대기아 차였거든요. 그래서 수리비에 그렇게 시달리던 저에게는 그때 당시 자동차 구매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수리의 용이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반떼 AD를 구입을 해서 지금 2년이 좀 안 되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뽑기를 잘한 건지 뭐 요즘 차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옵션이 별로 없는 깡통 차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장고장이 없이 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SM3 탈 때는 2년 동안 깜빡이 릴레이 고장나서 고치고, 그 쇼바 연결되는 링크가 고장나서 고치고, 그리고 후방 감지기 센서가 고장나서 고치고, 그 외에도 뭐 삐걱삐걱 잡소리 나서 고치고, 뭐 그러니까 이런 뭐 장고장이라기보다는 그거 하나하나 수리하는 것도 굉장히 비싸서 저는 그때 이게 삼성차는 장고장은 없는데 큰 고장이 많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는 뭐 그 뽑기를 제가 잘못한 걸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제가 구입했던 자동차의 연식이 뭐 그랬다던가. 아무튼 이렇게 제가 SM3에서 아반떼로 바꾼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사실 실제로 본인이 주행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실 때 그냥 단순히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셔서 뭐 지식인 이런 데를 보시지 마시고, 그 구입하려고 하는 자동차의 동호회, 카페에 가입을 하셔서 거기서 정보를 검색해 보세요. 그래야 그 차량을 실제로 주행을 하고 가지고 있는 오너들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오늘 영상이 자동차, 특히 SM3를 구입하시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봬요.